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오늘은 보석 중에서 강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옥은 산소 3개에 알루미늄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광물로서 산화 광물에 속합니다. 광물의 결정형은 육방전개로서 육각형 기둥 모양인데 알루미늄 자리에 불순물이 좀 들어오면 결정계가 어긋나 가지고 3, 4전개가 됩니다. 모수국기는 9.0으로서 우리가 표준 모수국기 1에서 10까지 하는 국기 광물 중에서 금강석 다음으로 단단한 광물이죠. 강옥의 밀도는 4 정도가 되고 강옥 중에서 빨간색을 루비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색, 즉 노란색을 나타내거나 또는 푸른색, 백색, 투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사파이어라 합니다. 이 사파이어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는데요. 주로 철, 티타늄, 크롬, 바나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옥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은 대부분 좋은 품질의 것은 보석으로 사용되죠. 그리고 보석으로 사용되지 않는 색깔이 좀 예쁘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보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강옥의 단단한 성질 때문에 다른 돌을 연마하는데 연마제로 사용됩니다. 사포에 이 강옥 가루를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공구를 작동시키는데 연마가 필요한 그런 곳에 가루를 내 가지고 연마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공구에 강옥을 부착시켜 가지고 다른 것을 연마할 수 있는 에머리라 하죠. 그런 것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모가 잘 안 되어야 되는 그런 기계 부품 속에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고요. 긁힘이 방지되어야 되는 광학장치라든지 긁힘 방지를 해야 될 시계 유리라든지 우주에 있는 위성, 우주선용의 어떤 바깥쪽을 보는 어떤 창들 또는 계기창들 이런 곳에 이 강옥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천년 강옥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강옥은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합성 강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강옥에 빛을 넣어가지고 레이저를 만드는 그런 부품으로도 사용되고, 또 강옥의 단단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세라믹 화법을 개발하는 데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강옥은 이와 같이 다양한 색깔을 보이는데요. 붉은색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루비라 하죠. 푸른색이나 기타 노란색 이런 것들을 사파이어라 하고, 색깔이 이렇게 붉고 예쁜 것들은 다 보석으로 사용되겠지만은 사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도가 뛰어나다든지 또 내포물이 적어가지고 그 전체 색깔이 균질하다든지 보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외에 나머지 강옥들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연마하는데 워낙 이것이 단단하기 때문에 연마제로 사용이 됩니다. 강옥은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원소 자체가 아주 단순하죠.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이걸 가지고 색깔을 착색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녹여서 이런 덩어리를 만들면 천년 강옥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강옥이 나와요. 합성한 걸 가지고 보석으로 연마시켜 가지고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합성이 쉽기 때문에 가격은 천년 루비나 천년 사파이어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싸게 거래가 됩니다. 합성 강옥의 역사를 보면은 마크 안토니오 가우디인이라는 사람이 1837년에 산화 알루미늄, 즉 알루미나를 고온에 녹여서 거기다가 착색제로 소량의 크롬을 넣었더니만 합성 루비를 만들 수 있었죠. 그 이후에 강옥을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알루미나를 붕산에 반응시켜가지고 백색의 또는 투명한 그런 합성 사파이어를 만들게 되고, 보석 합성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르누이입니다. 1817년에 베르누이가 아주 높은 온도에서 브라바륨하고 알루미나에다가 약간의 크롬을 섞어서 인조 루비를 제조를 했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1903년에 이제 베르누이가 상업적 규모로까지 합성 루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제 보석용으로도 가공돼서 나오지만은 산업용으로 합성 강옥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비와 혼동되는 보석으로서는 색깔이 이제 붉은색이니까 결정의 모양은 다르지만은 이것을 연마를 하고 가공을 시켜서 그냥 보석까지 만들면은 전혀 구분이 어려운 그런 광물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첨정석, 그 다음에 전기석이
있는데 첨정석과 전기석은 루비보다는 굳기가 약합니다. 첨정석은 7.5에서 8, 전기석은 7에서 7.5가 됩니다. 강옥보다 더 단단한 보석이 있는데요. 모이사나이트를 해가지고 굳기가 9.5, 금강석은 10이죠. 강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강옥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연마제용으로 쓰이는 것은 강옥이 나오는 그런 산지에서 품질이 안 좋은 것들, 그것들을 모으다 보면 그 안에 불순물도 많이 들어있고 해서 그 강옥을 쓰는데요. 연마제용 강옥에는 강옥 외에도 자철석이나 적철석, 페르시나이트 이런 광물들이 강옥하고 막 섞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색깔이 이제 검정색이 나오는데 그런 과립 형태의 강옥을 연마제용으로 그런 이제 가루를 아주 미세한 그런 분말부터 거친 분말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죠. 채굴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 외에도 연마제용 강옥은 보크사이트를 가지고 합성하여서 제조를 합니다. 보석용 루비가 많이 나오는 곳은 전통적으로 미얀마, 파키스탄 이런 곳이고 뭐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그린랜드, 모잠비크 이런 데서 보석용 루비가 잘 나오고요. 특히 미얀마에서 나오는 보석용 루비 중에서 굉장히 핏빛을 띠는 아주 빨간 선명한 루비가 나오는데 그것을 비둘기 핏빛이라는데 영어로는 피전스 블라드, 그런 비둘기 핏빛을 띠면서 아주 투명한 것들은 다이아몬드, 즉 금강석보다 비싼 것도 나와요. 그다음에 보석용 사파이어가 나오는 곳은 쭉 적어놨죠. 아프가니스탄, 호주,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비는 붉은색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붉은색 외에는 다 사파이어니까 사파이어가 나오는 곳이 이제 이렇게 많겠죠. 이 루비는 보석으로서 상징을 할 때 7월의 탄생석이죠. 정열을 상징하고 사악한 마음을 없애준다. 그래서 이 루비를 상징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상징으로 부, 지혜, 두려움을 물리침, 건강에 관련해서는 인체에 해독작용을 돕고 고열, 감염성 질환, 혈행장애를 치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파이어는 9월의 탄생석으로서 진실과 불변, 풍요, 축복, 선물, 그리고 사람에게 부와 행운을 상징한다.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암석 속에서 이런 루비가 나오느냐? 사파이어도 나오는 암석은 비슷합니다. 데리암이라 해서 하얀색 돌이 있어요. 이것은 석회암이 변성돼서 생긴 돌인데 그 돌 속에 이런 루비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모편암, 그 다음에 편마암, 그 다음에 페그마타이트. 루비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할까요? 천년석 중에서 최고급 품질은 금강석보다 비싼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품질의 경우 금강석의 0.9 이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내포물을 가지고 있느냐, 안에 얼마나 맑고 투명한가, 여러 가지 그 색상 등급이라든지 이것들은 또 국제적으로 보석 하시는 분들끼리 다 정해진 게 있어가지고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은 아주 고급 품질이라도 금강석의 한 0.9 정도 하고 정말 아주 비싼 것들은 금강석보다 비싼 게 있다는 것이죠. 루비나 사파이어에는 특이하게 6방향으로 하얀색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스타석이라는데요. 루비는 스타 루비, 사파이어는 스타 사파이어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강옥의 내부에 금몽석이라는 불순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보석 중에서 강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또 빠진 내용이 있다면 다음에 더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